지금 이 순간 중국의 어느 산속 터널 안에서는 인공 호수 하나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물살을 밤새 삼켰다가 다시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옆 사막에서는 손톱보다 얇은 유리판이 기존 태양광 패널보다 훨씬 적은 재료로 더 많은 빛을 전기로 바꾸고 있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운전자가 배터리가 다 다른 전기차를 세우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운 뒤 다시 도로로 나갑니다.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장면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이 계획이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에너지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 우연히 일어난 발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그림입니다. 먼저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진짜 약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도시는 매년 새로운 고층 건물로 채워지며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까지 전력 수요는 멈출 줄 모르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대부분이 정작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서쪽 내륙, 그러니까 신장이나 내몽골 같은 곳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그 전기를 실제로 써야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편 상하이와 광저우, 베이징이 있는 동쪽 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만든 전기를 동쪽까지 보내려면 무려 3,000km가 넘는 거리를 건너야 합니다. 일반적인 송전선으로는 이 거리를 오는 동안 전기의 상당 부분이 열로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도 파이프가 새서 도착할 때쯤엔 절반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점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발전소를 많이 지어도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전기가 부족한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기술입니다. 먼저 살펴볼 건 전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가로질러 보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흔히 UHV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압을 극단적으로 높이면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더라도 손실이 훨씬 줄어듭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이용해 무려 1100kV, 일반 가정용 전압의 수천 배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을 대륙 곳곳에 깔았습니다. 신장의 사막에서 만든 태양광 전기가 3000km를 넘게 이동하는 동안 잃는 전력은 놀랍게도 10% 미만입니다. 이런 초고압 송전선이 현재 중국 전역에 30개 넘게 뻗어 있고, 이를 통해 매년 옮겨지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견국가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체 전기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 송전망 덕분에 서쪽 사막의 햇빛과 바람이 처음으로 동쪽 공장의 기계를 실제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아무리 잘 보내도 애초에 그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판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태양광판을 다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실리콘이라는 두꺼운 결정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여러 연구소와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소재로 패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재는 두께가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얇고 액체 상태의 원료를 유리나 얇은 필름 위에 바르듯 코팅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인화하듯 태양광판을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생산 단가는 크게 낮아지고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된 에너지 전환 효율은 기존 상용 실리콘 패널을 이미 넘어서는 수치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필름은 구부러지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나 자동차 지붕, 심지어 커튼처럼 얇은 표면에도 미치는 붙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 건물의 벽 자체가, 도로 방음벽 자체가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이 밝게 떠 있는 동안 전기를 더 값싸게, 도심의 더 많은 곳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해가 지고 나면 그 많은 전기는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산속 인공호수. 이것이 바로 산속의 배터리라 불리는 양수발전 방식입니다. 낮 동안 태양광과 풍력에서 남아도는 전기로 커다란 산업용 펌프를 강력하게 돌려 가동하며 산 아래쪽에 있는 낮은 저수지의 물을 가득 담아 높은 산이 저수지로 밀어올립니다. 밤이 되어 전기가 필요해지면 그 물을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거대한 배터리를 물로 만든 셈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수발전 설비를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후베이성 산속에 자리한 어느 양수발전소 하나는
초당 수백 톤에 달하는 물을 순식간에 흘려보내며 도시 하나를 몇 시간 동안 밝힐 수 있는 전력을 뽑아냅니다. 이런 시설이 이미 전국 수십 곳에서 가동 중입니다.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희귀 광물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건 그저 산과 물, 그리고 중력뿐입니다. 하지만 산이 없는 평지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전혀 다른 방식의 저장 기술, 나트륨이온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재료는 리튬이었습니다. 문제는 리튬이 특정 몇몇 나라에만 몰려있고 가격도 수시로 요동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 대신 지구 어디에나 널려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의 주성분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원료비가 훨씬 저렴하고 영하 수십 도의 혹한에서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이 아니라 통째로 교체하는 배터리 스와핑 방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충전소에서 몇십 분을 기다리는 대신 스와핑 스테이션에 차를 세우고 로봇팔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치기 하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전국 수천 곳에 이런 스테이션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저장과 이동,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풀리기 시작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주는 진짜 핵심은 과연 그 진짜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스마트 그리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전력망입니다. 아무리 태양광판이 많고 양수발전소가 많고 배터리가 많아도 이걸 언제, 어디로, 얼마나 보낼지 결정하는 두뇌가 없다면 전부 흩어진 조각일 뿐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국의 발전소와 송전선, 변전소, 심지어 개별 공장의 전력 사용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몇 시간 뒤 특정 지역에 구름이 몰려와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순간을 대비해 양수발전소의 물을 미리 준비시키거나 다른 지역의 잉여 전력을 끌어옵니다. 사람이라면 수백 명이 몇 시간에 걸쳐 계산해야 할 일을 이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처리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힘은 누가 유전을 가졌는지, 누가 원유가 지나가는 백기를 통제하는지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막에서 만들어 거의 잃지 않고 전국에 보낼 수 있고 그 전기를 산속 호수와 같은 곳에 소금 배터리로 밤새 저장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이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누가 이 장비들을 세계 각국에 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속에서도 도심 한복판에서는 크레인이 돌아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던 낡은 에너지 지도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소리 없이 어느 한순간 더 빠르고 더 깨끗하고 더 끊기지 않는 무언가에게 조용히 자리를 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기술 중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바꿔놓을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